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우앤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 스튜디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저랑 방송하시는데 네네. 어떠신가요? 많이 긴장되네요. 긴장되세요? 예. 네, 그럼 천천히 편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실보상을 한 것을 말할 텐데 맞죠?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방역조치 일환으로 집합금지 명령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 영업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되었고요. 그리고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작년 3분기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실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걸까요? 그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그 보상금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작년 7월 7일에 이제 방역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네. 그런데 재밌게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회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그 시행 일자를 2021년 7월 7일 이후로 못 박은 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은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그 21년 7월 전까지는 손실보상을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건 오히려 네. 그 이전 기간이었거든요. 집합금지 명령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고요.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백신 공급도 되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적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는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서 말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화를 내다가 급기야는 소급적인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가 가장 컸던 시기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억울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죠. 변호사님 생각도 그러면은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 3항은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만약 공용 침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 정당한 보상을 완전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해서 공용 침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국가가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게 그 영업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한정해서 보상을 한다는 건 설령 그 취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익적 목적이었어도 재산권의 제한이었다. 네, 과도한 제한이었다라는 건데 앞에서 이 손실보상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초에 이제 그 소급 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으로 그 보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상공인법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 측 소송 대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요. 올해 8월 달에 이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문을 잠깐 살펴보면 소상공인법 부칙 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국회가 자의적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한 위헌 심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손실보상 지급 시기를 정한 거는 위헌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손실보상 관련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그 외에 두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중기업에 관한 차별 대우입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한 자영업자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큰 규모로 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기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번 소상공인법 규정을 살펴보면 중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 재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량에 따라서 예, 그럼 예. 무조건 이 중기업분들은 무조건 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네. 소상공인법 제12조의 제2항에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 3, 4분기에서 실제로 이분들은 보상을 아예 받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중기업분들은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그런 손실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안 한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는데 네. 나중에 가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참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의 산정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요. 네. 방역 조치 기간 동안 이 업장의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하고요. 여기에 다시 보정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코로나가 없던 2019년도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한 그 기간 동안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 차이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2019년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식에 따르면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현금 매출이 높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초에 매출 감소 자체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방역 조치를 이행을 했는데 매출 감소액이 입증이 안 되니까 보상금도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주로 받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 거군요. 네. 이렇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부가 근데 일일이 이걸 또 파악하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스치고요. 사실 쉽지는 않죠. 팬데믹도 처음 겪어본 그 보상 대상이나 그 규모도 막대하니까 네. 맞춤형 보상이라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다가 뭐 지난 2년 동안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버텼던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 역시 사실은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좀 내놨어야 한다는 게 네. 저희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집합금지 명령 동안은 아예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닫는 동안에도 어쨌든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 지출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인건비 같은 거는 다달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설령 그 매출 감소액을 입증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썼던 고정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지금 이 말씀해주신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나 대출이자 이런 고정비 지출에 대한 손해분을 손실해주는 제도는 지금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문제겠네요. 혹시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 상황이 또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 같은 것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다들 아셨으리라 믿고요. 네. 그렇다면 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번에는 개인 대 개인 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 민법 제627조 제1항에서는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네.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아예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게 문을 닫았을 때요. 닫아서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를 이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임대료를 깎아준다거나. 감액해달라. 또 민법 제628조에는 비슷한 사유로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 처해서 경제 사정이 너무 악화됐다. 그러면 이제 628조에 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 장래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은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생방송이라서 네. 좀 많이 떨면서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손실 보상을 보면서 네. 이게 좀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침을 믿고 나중에 다 보상을 해줄 거라고 믿고 문을 닫아서 효과를 봤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역 효과를 봤다는 방역 거죠. 효과를 봤죠. 선진국 중에는 아마 저희가 경제 성장률도 가장 선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기간을 제한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최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이창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